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고전읽기의 신영경 교수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남았네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기말고사, 보고서, 독후감이죠. 독후감 원고지에 8장 이상 쓰는 게 독후감이에요. 기말고사 과제란에 그게 몇 번째 주였나? 그 원고지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한 번 더 열도록 할게요. 원고지에 작성을 해서 장자 전 7편인 거죠. 우리가 읽어본 거는 아마 오늘 그 2편까지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2편까지 읽었지만 여러분은 7편까지 다 읽고 나서 자기의 소감문을 독후감 형식을 통해서 제출해 주길 바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읽었냐면 제물론에서 양행이라는 것까지 읽었죠. 양행, 서로 평등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관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자기의 시각에서 보면 내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해 보이겠지만 상대편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관계 같은 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만물을 포함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인간 중심에 익숙해 있지만 평등하다. 만물 평등을 이제 여기 제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 양행이라 일컫는다. 자, 계속 해볼까요? 옛사람은 지혜가 지극했다. 무엇을 지극하다고 하는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리이므로 지극하고 극진하다고 한다. 원래는 내가 내 것이고 또 당신이 당신의 것이고 이런 것들의 구분이 사실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원래 내 자리고 저기는 원래 너의 자리다. 이러한 어떤 판단 분별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지는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는 경지이다. 그렇게 지극한 그런 경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사물은 있으나 구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런 얘기, 기독교인이라면 나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처음에 이제 혼돈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담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이 상상하면 될까요? 우주의 창조도 원래 혼돈, 케오스 속에서 어느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물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물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지. 그리고 또 그 다음 경지는 사물이 구분은 해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요. 근데 아직 시시비비가 없는 경계이다. 옳고 그르다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그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비분별이 횡횡함에 도가 가리어졌고, 도가 가리어지자 도가 가려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욕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애욕, 어떤 욕심, 집착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욕에 관해서 완성과 파괴가 과연 있는 것일까? 그 사랑이라는 것, 예를 들어 이 사랑이라는 것의 완성과 이 사랑이라는 것에 파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완성과 파괴가 과연 없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재물론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완성과 파괴가 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소씨가 검은고를 연주했죠. 그러면서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완성과 파괴가 없는 것은 소씨의 검은고 연주 이전이다. 이전이었기 때문에 완성과 파괴가 없었는데 하나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소씨가 검은고를 탄 행위, 사광이 북채로 박자를 짚었던 일, 이 이제 옛날 그 연주자들의 유명한 일화들이죠. 그리고 해자가 책상에 기댄 채 변론한 행위,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재주는 모두가 그 극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제 그 극치에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종사했으나 이 세 사람의 좋아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자신들이 즐기는 바로서 사람들을 계몽하려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에 오르렀고 그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그 즐기는 최고의 경지를 가지고 그 시비 판단이죠. 시시비비의 판단, 분별. 이것이 옳다. 그렇게 계몽하려 했다는 거예요. 해자의 경우 자신도 진리에 박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했으므로 견백론이란 어리석은 궤변으로 시종한 것이다. 소씨의 경우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손재주만을 흉내냈을 뿐인데 사실은 평생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 그 소씨의 솜씨도 아버지의 손재주를 흉내냈을 뿐인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생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이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룬 것이 없어도 나 역시 성공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룬 것이 없다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일까? 물어보죠.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빚을 감추는 일은 바로 성인이 도모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룬 것은 없어도 어, 살아오죠. 그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서 살아오고 만물이 소생하고 겨울이 되면 다시 잠들고 이렇듯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이룬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룬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만물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단지 자신의 빚을 감추었으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성인이 도모하는 바이다. 성인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대신 세상 사람들의 소견에 맡겨둔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이런 것을 했어 하고 내세우고 결국은 과시하고, 그리고 또 그 과시하면서 그 성공에 집착하고 그러는 대신 그들의 소견에 맡겨둔다는 거죠. 이를 본래의 밝음에 따른다고 일컫는다. 본래, 본성이죠. 본래의 사람의 본성은 원래 밝은 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애욕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삶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미몽에 빠진다 하죠. 자기의 밝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본래의 밝음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살아내는, 이게 이제 자연과 같은 삶이라고 장자는 생각했어요. 가령 여기에 한 변론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성인과 한 분류인가? 아니면 다른 분류에 속하는가? 같은 부류든 아니든 간에 그가 성인의 마음에 부합하면 그는 성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성인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죠. 온전히 만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어떤 때 만날까요? 감동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공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와 나는 그 순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말해보기로 하자. 처음이 있고, 처음이 아직 태동하지 않은 또 그 전이 있고, 또 그 처음이 아직 태동하지 않은 그 이전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가 있죠. 있음이 있으면 없음이 있어요. 이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이 있으면 악이 생기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죠. 근데 없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이 있고, 없음마저도 없어. 그러니까는 악이라는 것도 아직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것, 그것이 아직 없을 때, 없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도 태동되지 않음이 있다. 아직 판단 분별이 없는 것. 그런데 호련히 있음과 없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있다 혹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알지 못하겠다. 장자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주장하지만 장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이미 말을 하였으나 나의 말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모르겠다. 이 시비비나 판단 분별이 없는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제밀론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주된 주제예요. 천하에 가을날 짐승틀의 끝보다 큰 것은 없고,
가을날의 짐승털의 끝보다 큰 것이, 글쎄요, 짐승털의 한 오락의 짐승털마저도 어, 그 나름의 소중함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끝보다 짐승털의 그냥 끝보다 큰 것이 없고, 태산도 털끝보다 작다. 태산도 저 높은 하늘에 비하면 털끝보다 작죠. 일찍 죽은 가난 아이보다 장수한 이는 없고, 그러니까 그 장수한 사람, 100세를 산 사람이 그 만년을 자라난 어떤 나무와 비교 이야기도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장수한 이가 없는 거죠. 팽조도 그렇게 오래 산다는 팽조도 요절한 셈이다. 천지도 나와 함께 생긴 것이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하나를 이룬다. 이게 언뜻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내가 생기면서 천지도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만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이 밖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미 하나를 이루었다고 말했을진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이는 또한 말일까 말이 아닐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가 된다는 거,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체험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참을 걷다 보면 햇빛과 공기와 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그림을 그릴 때 몇 시간을 그려도 내가 없이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했던 그런 느낌. 이게 하나인 거죠, 이미. 하나의 말이 둘이 되고 둘과 하나가 셋이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셋이 되고 유능한 계산기라도 헤아릴 수 없거늘 어찌 일반 사람이 셈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무에서 유로 나아가는 셋이 되는데 유에서 유로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랴 한계라는 거죠. 더 넓은 곳으로 계속 확대가 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있다 없다의 그 판단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세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맡길 뿐이다. 될수록이면 판단 분별하는 상대적 세계로 나아가지 말고 그대로 맡길 뿐이다. 이것이 어떤 절대 자유라고 하는 거죠. 무릇 도는 한계가 없는 것이고 말에는 정해진 내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다툼이 생기는 법이죠. 한번 대해 논쟁에 이야기해 보자.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논이 있으면 의가 있고 의견이 있는 그 옳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분별이 있으면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경쟁이 있다. 이를 팔떡이라 일컫는다. 육합 바깥을 성인은 그대로 놓아둘 뿐 말하지 않고 육합 안에서도 대강만 말할 뿐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춘추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선왕의 뜻이었으나 성인은 이에 대해 명분과 품절만 밝힐 뿐 시비곡절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눌 경우 나눌 수 없는 게 있고, 나누다 보면, 나눌 수 없는 게 있고, 분별하더라도 분별할 수 없는 게 있다. 왜 그럴까? 성인은 만유를 품어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별함으로써 자기 소견을 과시하기 때문이다. 분별한다는 건 이미 자기 중심에서 이분 나누고, 그리고 내 소견이 옳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따라서 변론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네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변론하는 곳에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이게 2장 2편이죠. 2편의 마지막을 2편까지는 좀, 이게 이제 2편 마지막이 결국은 그 유명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랐는가, 아니면 나비가 나를 보고 있는 상황인가, 뭐 이런 그 아무 구분이 없는 그런 상태의 얘기로 끝나긴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요 단원까지만 읽읍시다. 읽고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가 이제 2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해야 될 독후감, 아니, 원고지 작성 요령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자세히 한 번 더 하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무릇 대도는 헤아릴 수 없고, 참된 변론은 말하지 않고, 지극한 일은 어질지 않고, 참다운 청렴은 가득 차지 않고, 진정한 용기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 도를 말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 시비 다툼에 쓰이면 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인이 어딘가에 고책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청렴에 맑기만 하면 미덥지 못하고, 남을 해치는 용기는 참되지 못하다. 이 5가지는 원래 참된 실덕이었으나 점자 실제로 덕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데 그칠 줄 알면 지극한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칠 줄 알면 지극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장자에서는 그 시비 논란이 아주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현실 생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애욕과 집착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집착과 애욕, 성공 이것이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현실 속에서의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말없는 변론가 도가 아닌 도를 알겠는가. 만일 이를 알면 천부라 이름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준 거죠. 아무리 물을 거기에 퍼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마구 파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보강이라 일컫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되겠네요. 독후감 쓸 때 될수록이면 그 쉽게 쓰여진 책을 한번 뭐, 이게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사람들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실과 책방에 가서 자기한테 맞는 언어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도서실에 가면 이제 고전 읽기 교재로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잘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기말고사에 관한 것도 마저 올리겠습니다. 좋은 여름 방학 보내세요.